경찰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김다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희진 씨의 돈을 노리고 1년에 걸쳐 이 씨의 부모를 감시해온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김다운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한다고 했고 실제로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만 얼굴을 옷 속에 깊이 파묻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 그렇게 되면 경찰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신원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제 결정을 했죠. 네. 그런데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라든가 고개를 숙인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경찰관이 강제로 얼굴을 들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옷깃을 내리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피의자 인권 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김다운 강도 살인 등 5가지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들을 좀 살펴보죠. 네, 이제 첫 번째 강도 살인입니다. 네.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 그다음에 이제 사체 유기죠. 사망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은닉을 하거나 이동을 시켜서 이제 유기한 것이죠. 이게 사체 유기고요. 그다음에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이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주거에 건조물에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제3자나 다른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형태, 소위 말하면 GPS를 부착하거나 미행하는 이런 형태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이죠. 압수수색 영장, 경찰을 사칭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는 이런 혐의. 그래서 5가지로 검찰이 송치를 한 것입니다. 네, 김 씨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공범들에게 살해 혐의를 넘기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을 연상되는 전략입니다. 네. 그때 패터슨하고 에드워드리가 서로 떠넘겼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16년 만에 패터슨이 송환돼서 지금 유죄를 확정받았죠. 에드워드리는 이제 무죄를 받았고 똑같은 전략입니다. 공범들이 이제 그 회유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돈을 목적으로 또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사실 잡히지 않은 공범들로 범죄 그 피의자를 범행을 밀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현재 중국 경찰과 한국 경찰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법 공조 체계가 중국과는 의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의 칭다오로 도주를 했는데 인터폴에 적색수배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 14억 인구의 중국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은신을 하거나 도주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쉽게 잡힐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과 우리 법무부, 애교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노력을 경찰과 함께해서 충분히 저는 체포를 하고 송환할 수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 3년 전에 서울청 그 지능범죄수사대하고 이런 곳에서 중국의 보이스피싱하는 서버를 직접 중국 공안과 함께 단속을 해서 전원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경찰은 김다운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표백제 통이 발견됐고 김다운의 운동화에서 이희진 씨 부모의 혈흔이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겠죠? 네, 작년 3월부터 이제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 회원을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김다운이 직접 이희진 씨 부모를 촬영을 하거나 주거지를 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또 2월 25일 날 범행 당일 날은 바로 표백제 락스라고 하죠. 범행 후에 혈흔을 지우는 이런 형태의 표백제인데 벌써 2분의 1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각각의 방에서 분리해가지고 살해를 했는데 거기서 범행 흔적을 지운 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들어갈 때 뭘 했냐면 방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둔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획한 살인, 계획한 강도 살인으로 보고 있는 증자입니다. 네, 김다운은 이희진 씨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운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좌 이체라든가 아니면 통신 내역에 만나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목격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증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진 씨 아무도 아는 부모에게 사실이었어요. 돈을 그렇습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목격자도 없고 증서도 없고 이제 뭐 계좌 이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강도 살인에 대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러니까 범행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서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허위 진술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의문점이 남는 것이 범행이 이루어진 그날 부가티 차량을 팔았고 그 5억 원이 이진 씨 부모 집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이 범행 계획을 했지만 과연 2월 25일 날 당일날 이진 씨 동생으로부터 15억이라는 돈이 이제 차량 매매가 됐는데 부가티 차량에 그 중에 5억 원을 스포츠 가방에 가지고 온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 시점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이걸 강탈을 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뭐 통신 수사라든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누군가 배후가 있고 또한 어떤 설계를 하는 범죄를 모의하고 뒤에서 지시한 그런 배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계속 추가로 수사를 하고 또 검찰도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검찰도 수사를 하고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범행 직후에 공범들은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김다운은 도망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진 씨의 아들, 둘째 아들, 네, 동생. 그러니까 네, 동생을 만난 겁니다.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동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억 원의 차량 판매 대금이 있는데 5억 원은 자기가 챙겼고 10억 원이 더 있어서 이걸 더 뭐 뜯어내겠다.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앵커께서 정확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5억을 강탈하고요. 네. 그 가방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부가티 차량 매매 증서 15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이진 씨 동생이 소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카카오톡을 보내서 잘하는 사업가의 아들인데 만나봐라라고 하는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 흥신소 사설 흥신소 직원에게 납치를 의뢰한 정황도 발견되는 점 등으로 봐서는 추가로 10억에 대한 돈을 강취나 강탈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어떤 모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김다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네. 살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 3월부터 범행 모의를 했을 때 과연 배우나 또 이런 범행 모의를 가담한 어떤 그 지시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 2월 25일 날 범행 당일날 정확하게 그 5억이라는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게 때 맞춰서 타이밍상 때 맞춰서 현장에 침입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황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김다운이가 혼자서 이런 전체적인 범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브리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